굉장히 많이 적발된 상습범이죠. 질이 매우 좋지 않은. 총 취소가 3번이고 정지가 1번이고 이번에 이제 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거죠. 언제인지 다 혹시 기억하세요? 처음 첫 번째가 2008년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였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2012년도 때 정지 1번, 그리고 12년 또한 말 정도에 취소가 1번 또 됐었고, 그 다음에 16년도 말에 취소가 1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18년 10월 27일 그때 이제 한번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적발이 됐죠. 이번에 마지막 적발됐을 때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경찰 아저씨가 측정기를 불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정신이 든 거죠. 미쳤구나. 또 운전을 했구나. 운전면허를 딴 지 4년 만에 그 지독한 유혹, 음주운전이 시작됐습니다. 인명사고를 낸 적도 있었지만 그 후로도 10년간 만취운전은 계속됐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걸렸을 때도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벌금 지금까지 한 1,000만 원 정도 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취소 때는 이제 사고까지 나가지고 그때 이제 차도 폐차를 하고 이제 합의금이다 뭐다 해서 뭐 토탈 하면은 한 2,500 정도? 37살 평범한 회사원. 술을 접할 기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설프게 먹느니 한 번 마시면 취할 때까지 마시죠. 그런 술자리 후 눈을 뜨고 나면 어김없이 또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내년 2월 결혼식을 앞둔 상황이라 이번만큼은 더 착잡한데요. 뭐 실형을 살게 되면은 어쨌든 뭐 교도소를 가게 되는 거니까 뭐 회사도 못 다니게 되고 뭐 여자친구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일이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여자친구님 부모님께도 그렇고 매우 큰 실망을 안겨드리는 거니까. 지금까진 그런 대로 잘 넘겼지만 이번엔 실형도 각오하고 있는데요. 잠이 안 올 정도로 상황이 절박하니 이제야 절절한 반성문이 나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적발되고 대전에서 이제 버스 타고 오면서 느낀 건데 길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이나 애기들이나 이렇게 보면 내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저 사람들을 정말 죽일 수도 있었구나. 난 정말 잠재적인 살인마, 도로 위의 살인마로 그렇게 살았구나. 왜 좀 더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 매일 후회하는데요. 과연 6번째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다고 보세요, 혹시?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번 걸렸을 때 한번 크게 처벌을 받고 나면 정말 2번은 정말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안 할 것 같은데 그동안은 좀 많이 느슨했던 것 같아요. 무리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연예인과 운동선수, 경찰조차도 예외가 없는 음주운전 공화국. 술이 문제다. 술만 안 마시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감싸주고 있진 않나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기 주관과 고집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고 자기 이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도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 이걸 갖다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단속되고 걸려도 나는 안 걸릴 거야라는 사실은 그것은 이제 굉장히 근거가 없는 낙관주의인데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을 스스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한 거죠. 충남 홍성에서 소형 SUV가 신호등과 부딪혀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매일 1명 이상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약 한 달 전에도 만취운전이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약간 굽은 도로에서 그대로 직진해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은 사고. 이유는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다 저렴한 렌터카를 빌려 운전을 감행했습니다. 술에는 관대하지만 술 먹은 후의 행동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엇이 그들을 광란의 밤으로 몰아갔던 걸까요? 3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처음에 이쪽은 좀 조수대 쪽으로 1차 충격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우측 측면 쪽을 충격을 하면서 차가 이제 반파된 거죠. 반을 갈라진 거죠. 반쪽 운전자하고 운전자 뒤쪽에 이제 승차했던 학생은 경상입니다. 2명. 나머지는 차 밖으로 다 튕겨져 나갔죠. 예. 차가 이 정도면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술이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이 모자고는 그때 탑승했던 사람들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 한 명이라도 만류하지 못했을까요? 자고 일어나면 또 터지는 음주 사고. 충남 홍성에서 부산 해운대에서 그리고 분당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됐습니다. 일주일 만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늦은 밤 버스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 아직도 이렇게 봐도 안 믿겨. 빨리 쉬어 이제. 진짜 걱정하지 말고.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갑자기 갔어, 갑자기. 아, 너무 불쌍해. 든든한 버팀목을 잃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는데요. 지난 9월 16일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한 승용차에 62세 가장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일부러 그 이후에 제가 영안실을 4번, 3번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간 이유는 아들인 제가 아빠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분통스러워서 계속 확인하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운전을 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신 것도 아니에요. 버스 정류장 두 정거장 차이인 집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얼마 전 나온 1심 판결문.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에서 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1심에서) 2년 6개월이 나왔다는 거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음주 사고가 제가 겪어보니까 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에요.
피해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된다고 했습니다. 한 가정을 산산조각 내고도 실수라고 유가족이 하지 않은 용서를 누가 대신 해주고 있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결과에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준비도 못한 상태로 그냥 보내드렸는데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대화도 나눠보고 싶고. 이렇게 버스를 기다렸을 아버지. 지켜드리지 못한 미안함은 온전히 가족의 몫이 됩니다. 음주운전, 이렇게 관대해도 괜찮을까요? 우리보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한 일본의 경우 2002년부터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했는데요. 그 결과 10년 동안 음주운전자가 4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엄한 처벌과 함께 사회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절대 음주운전은 사회에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과 홍보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될 필요가 있다. 운전자 3천만 명 시대. 운전이 일상이 됐는데요. 음주운전도 당신의 일상으로 만드시겠습니까? 딱 한 잔. 음주운전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